이제 보통 네. 이제 어디나 어느 선생님한테 배우든지 어떻게 문제에 녹여지는지에 대해서는 생각을 전혀 안 해요. 세상에서 가장 즐거운 집중, 너에게 선물하다. 뒤집는 순간, 우리의 1분 1초는 실전이 된다. 네, 안녕하세요. 효자학원 원장 김신영입니다. 어제 저희가 이제 다산 QM 효자학원 설명회를 진행을 했는데 정말 많은 학부모님들 와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어제 저희가 이제 주력으로 했었던 거는 초등학교 그 엄마들, 그래서 이제 서울 상육중을 준비하는 방법, 그리고 서울 상육중을 다님으로써 이제 얻을 수 있는 기대 효과. 그래서 그 아이들이 이제 학업 역량을 쫙 올려놓은 상태에서 내신을 잘 받을 수 있는 관내의 고등학교를 가서 올 1등급을 받아야 하는 이유, 이런 것들을 소장님과 저와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께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가 이제 설명회가 좀 길어지다 보니 고등부 설명을 못하고 끝나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저희가 고등부 프로그램을 좀 안내를 해드리면서 그리고 이제 그 고등부, 그러니까 다산 고등학교 지금 어떻게 지금 수학과 그다음에 영어 시험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지 이런 거 리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다산 QM 효자학원에 출강하고 계시는 김성진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김성진 선생님께서는 사실 이제 다산 지역에서 오래 계셨던 분은 전혀 아니고요. 강남 지역에서 수능 위주로, 그러니까 수능에 특화되어 있는 선생님이세요. 그래서 되게 유능하신 분을 이제 다산 지역에다 모셔놓고 이제 아이들의 수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 김성진 선생님 수업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고, 저희가 지금 갖고 있는 그 고등부 프로그램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빨리 한번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김성진 선생님 수업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김경태 선생님 수업이 있습니다. 지금 고2 수업이고요. 고2 수업이고, 이 선생님 지금 고2 반에 있는 아이들 되게 많이 있는데, 이 선생님 반은 고1 아이들이 그냥 그대로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이 선생님의 그 관리력과 그 다음에 내신 대비 능력을 믿고 아이들이 그냥 그대로 쭉 올라오고 있는 그 반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김경태 선생님의 그 수강생들의 친구들까지 지금 다 같이 이렇게 오고 있는 반이에요. 왜냐하면 그런 데에는 그런 이유가 있는 것이, 이 선생님께서 이제 내신 준비를 해주시는데 그 내신 준비에서 이제 나오는 그 프린트물 자료, 거기에서 거의 출제가 100%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준비해주는 내용만 충실히 따라가면 내신 100점 문제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럼 우리 아이 100점을 안 받았는데요, 그러면은 공부를 조금 더 했었으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 그래서 선생님의 그 관리력과 그 다음에 그 제 자료 자체는 완벽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학년 지금 1학기 2차 고사 기출 경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총 20문제였고 선택형이 지금 85%, 그리고 서술형이 이제 15%, 그래서 두 문제가 나왔어요. 기말고사는 1차 고사 때보다는 난이도가 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미 중간고사 때 변별은 어느 정도 되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의 그 등급 격차가 좀 있었기 때문에 그 기말고사 때는 그렇게 어렵게 낼 필요는 없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뭐 기말고사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1등급 컷이 90대 초반이니까 좀 문제가 쉬웠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중간고사 때 이미 등급은 확정되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충실히 그냥 선생님께서 준비해 주신 그 문제들을 잘 정리한 친구들은 90대 초반 다 올라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중간고사 때 한 2등급 받았었던 친구들이 1등급 컷으로 이제 향해서 올라가가지고 등급 변화가 있었던 친구들이 꽤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자, 다산고 2학년 기출 경향 보면은 지금 상 정도가 25%, 중 40%, 하 35%이니까 사실 내신이 해볼 만한 문제들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정신만 똑바로 차리고 그다음에 해야 될 공부를 하고 있으면 사실 못 풀 문제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 그래서 막 수학이 어렵다고 하는 친구들 있으면 그냥 저희 학원 보내주시면 아이들의 정신을 똑바로 차리게 해서 네,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수학이 해야 될 걸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요. 네, 그렇습니다. 해야 될 걸 해야죠. 네. 자, 기출 경연. 그래서 하 문제는 일단 다 맞아야 돼요. 하 문제는 그냥 이렇게 보자마자 이렇게 답으로 가는 길이 그냥 바로 보이게끔 만들어 드려요, 저희가. 이렇게 그런 식으로 이제 하고 있고, 중 문제도, 그러니까 난이도가 이렇게 있잖아요. 수능도 마찬가지고. 그럼요. 2점짜리는 뭐 그냥. 이렇게 손으로 가야죠. 그리고 3점짜리도 그냥 이렇게 풀어야 되고. 저희가 지금 아까 전에 수학을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토론을 조금 하다가 이제 들어와가지고 좀 이렇게 저희가 텐션이 좀 올라간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수학은 그냥 풀면 돼요. 풀면 되고, 해야 될 걸 하면 되고, 그 다음에 그 출제자가 시키는 대로 풀면 되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솔직히 말하면 김경태 선생님께서 준비해 주시는 요 방향대로 하면 다산고 문제를 못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만들어 드리고 있으니까 지금 2학년 어머니들 중에서 내신 뭐 이렇게 관리가 좀 잘 안 된다. 아이들이 뭐 이렇게 성적이 뭐 올라가지 않는 것 같아. 그냥 답보 상태다. 이러시는 분들 있으면 김경태 선생님 반에 오셔서 내신 성적을 쭉 올리는 그런 경험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수학을 했는데도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 이게 계속 이제 올라가다 보면 그러니까 하다 보면 이제 성적이 오르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이제 수학을 극복을 해야 되거든요. 일단은 대학을 가려면 수학을 피해서 가기는 좀 이제 쉽지 않으니까 이렇게 이제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한번 보실게요. 내신 적중 한번 보겠습니다. 내신, 그러니까 지금 교과서 모의고사 3회라고 해가지고 요게 지금 선생님께서 준비해 주신 문제고요. 요 문제 그냥 그대로 나왔어요. 똑같은 문제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내신 적중 요것도 그냥 한 줄 풀이로 준비해 주신 문제가 내신에 그대로 나왔다. 교과서 모의고사 1회 해가지고 지금 이제 김경태 선생님께서 모의고사 문제를 약간 기말고사를 준비하는 모의고사 문제를 여러 개를 이제 돌리고 계시는데 거기서 다 봤던 문제들이 이제 내신 문제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이 이제 굉장히 편안한 상태로 문제를 풀 수 있겠죠. 그러면서 내가 지금 좋은 방향성으로 공부를 하고 있었구나. 그리고 나를 이끌어준 선생님이 되게 잘 준비를 해주셨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이 반은 퇴원이 없어요. 애들이 그냥 한번 들어오면은 계속 이렇게 쭉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2학년, 다산고 2학년인데 내가 지금 우리 아이가 이제 학원을 다니고 있는데 뭔가 좀 답이 안 나오는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한테 문의 주시면은 김경태 선생님 반으로 저희가 안내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모의고사 문제에서 어느 정도 다 대신이 적중되었다. 16번, 18번 이렇게 다 나왔어요. 그냥 이렇게 다 나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김경태 선생님이 다산 지역의 그러니까 다산, 구리 이쪽 지역에 굉장히 오래되신 선생님이세요. 그래서 학교별 내신 경향에 대해서 완벽하게 숙지를 하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러니까 어떤 변화가 이렇게 감지가 되면 그거에 맞게 이제 선생님께서 이제 자료를 철저하게 준비를 해주시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아이가 좀 기초가 부족하든 아니든 그 문제를 계속 훈련을 통해서 내신은 무조건 준비를 해줄 수 있는 선생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끝없는 훈련으로 정말 아이들 난이도 하, 중, 상까지 이렇게 단계 올라가고 있는 선생님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문의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경태 선생님 지금 이렇게 다산고 2학년 내신반 지금 운영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방학 동안에는 특강으로 이제 미적분 프로그램이 들어가요. 그래서 내가 아직 미적분을 한 번도 보지 않았다 하는 친구들도 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미적분을 보통 아이들이 이제 공부 좀 했다는 아이들은 중학교 3학년 때 한 번 슥 한 번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내신에 덫에 한 번 걸리면은 그 다음에는 미적분을 한 번도 못 봐요. 그럼 다 까먹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3학년 때 미적이 들어가기 전에 한번 이렇게 다시 리마인드를 해야 되니까 어서 오셔서 네, 미적분을 한번 그 얕게 돌리시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부터는 이제 벌써 수투 지금 대비를 하고 계시니까 2학기 내신을 준비해야 되는 다산고 2학년 어머니들 김경태 선생님 반으로 문의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2학년 내신 한번 살펴봤고요. 조한나 선생님의 이제 영어 반입니다. 지금 조한나 선생님은 다산고 1학년 그 수업을 맡고 계시고요. 지금 이 반에 영어가 좀 사실 좀 잘 안 됐던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중간고사 대비 30점이 올랐어요. 30점이 올랐어요. 요거는 사실은 또 관리력으로밖에 설명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저희가 준비를 했고 그래서 그 친구가 어떻게 30점이 오를 수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조한나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 중앙대 그 영어 통번역 학과를 나오셨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뭐 에이펙에서 이제 동시통역도 하신 동시통역가이기도 하시고 그 다음에 QEM 학원에서 또 오랫동안 강사 생활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이들 내신 준비, 그리고 모의고사 준비, 그 다음에 수능 준비까지 다 되는 강사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간고사랑 기말고사 이렇게 좀 비교 좀 해보자면, 교과서 2, 3과에서 이제 출제가 되었고, 그 다음에 추가 지문 9지문,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 기말고사에서 이제 교과서 4, 5과 이렇게 나왔고, 추가 지문이 12지문으로 해서 지문 개수가 좀 늘었어요. 사실 솔직히 말씀을 드리자면, 보통은 보통 모의고사 지문이 한 20개 정도는 나오거든요. 다른 지역에서는. 그리고 이제 많이 나오는 데는 60개도 나와요. 그런데 한 12개 정도 나오는 거면은 공부량이 그렇게 그러니까 많이 요하는 파트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아이가 영어가 좀 잘 안 되어 있다. 그래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하는 친구들한테 저희 이제 조한나 선생님께서 이제 해주신 그 방법대로 관리를 받았더니 이 친구들이 이제 탄탄하게 그거를 완전히 숙지를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변형된 문제들을 공부를 하면서 영어 실력이 그렇게 좋지 않은 친구들도 많은 성적 향상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이 이제 다행히도 지문이 12지문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가능했었던 것 같고 지금 요 추세를 보면 다산고 영어가 옛날에는 쉬웠는데 지금 이제 선생님들이 이렇게 이 정도의 난이도로 내면 안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좀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지문의 개수는 계속 늘어날 수도 있겠다라고 저는 분석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전국적인 현상인데 어머니들 좀 잘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영어과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들이 챗GPT를 이용하시기 하셨어요. 그러니까 챗GPT를 이용을 하시면서 지금 어떤 현상들이 벌어나고 있냐면 이거는 전국적인 현상이고 제가 이제 그 컨설팅을 전국적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학생들을 이제 시험지를 다 이렇게 받아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전에는 모의고사 기출문제들을 변형을 하지 않았었어요. 왜냐면은 그걸 잘못 건드렸다가 만약에 출제 오류가 난다거나 그럴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챗GPT가 생기고 나서 선생님들이 이제 그 모의고사를 전부 다 복사 붙여넣기 한 다음에 이 패시지를 패러프레이징을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기가 막히게 또 이제 변형이 돼서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문제들이 변형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렇다는 거는 어휘를 굉장히 탄탄하게 다져야 된다는 거거든요. 어휘를 굉장히 탄탄하게 다져야 되는데 이 선생님의 강점이 뭐냐면 그러니까 통번역사이기 또 했기 때문에 이 어휘들을 굉장히 잘 다뤄주세요. 그러니까 어떤 단어가 있으면 그거에 대한 유사어를 해서 이걸 어떻게 패러프레이징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아이들에게 그 어휘에 대해서 꼼꼼하게 잡아주시는 선생님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변해가고 있는 고등학교 내신의 트렌드에 정말 잘 맞는 선생님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어 문제가 계속 어려워질 겁니다. 선생님들이 챗GPT를 이용하시기 시작했어요. 이게 지금 전국적인 현상이고요. 계속 어려워질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선생님들이 사실은 시험 출제하는 게 되게 힘들고 그 고된 일이었는데 이거를 지금 이제 그 프로그램 AI를 사용하고 나서 한 문제 만드는데 2분, 3분밖에 안 걸려요. 그래서 이제 학원 선생님들도 챗GPT를 이용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그러니까 창과 방패 같은 건데 선생님들이 요 정도 이렇게 출제를 하시면 학원 선생님들은 이만큼 대비를 하셔야 되거든요. 예, 저희는 그렇게 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신 준비 이번에도 조한나 선생님 꼼꼼하게 준비를 해주셨고요. 자료는 뭐 저희 뭐 말씀 안 드릴게요. 그냥 굉장히 방대하게 하고 있고, 그래서 아이가 실력이 그러니까 높건 낮건 그 아이의 지금의 현 상태보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지금 상위권인데, 영어가 상위권인데 그럼 최상위권을 만들어 드릴 거고요. 중위권인데 하면은 상위권을 만들어 드릴 거예요. 해서 단계 올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그 수업 자체가 수능을 향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신을 공부를 하면서 동시에 모의고사와 수능 성적까지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고등학교 6월 모의고사가, 그러니까 고3 6월 모의고사가 영어가 정말 극악하게 나왔거든요. 1등급이 지금 1.47%가 1등급이 나왔어요. 그렇다는 것은 옛날에는 이제 영어에서 그래도 등급을 좀 최저를 좀 맞춰주고 뭐 이런 게 있었는데 그 전제가 지금 흔들리기 시작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 3년 동안 영어를 좀 탄탄하게, 그러니까 본질에 맞게 공부를 좀 해줘야 돼요. 어휘도 그렇고, 그 다음에 문법도 그렇고, 그 다음에 정확하게 읽어낼 수 있는 능력도 함양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조한나 선생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영어를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어요. 그거에 맞게 선생님께서 다 관리를 해주실 거고, 내신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 모의고사와 그 다음에 수능까지 다 대비를 해드리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뭐 이렇게 지금 선생님이 너무 PPT 준비를 잘 해주셨는데, 제가 조한나 선생님은 8월 달에 한번 모실게요. 지금 너무 바쁘셔가지고 못 나오셨는데, 제가 8월 달에 모셔가지고 지금 다산고 내신 기출 경향 이런 거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1학년, 사실 다산고만 있을 필요도 없어요. 거기 그 동네에 있는 도농고 아이들 다 오셔도 상관없고요. 왜냐면은 교과서는 그냥 교과서대로 이렇게 준비를 해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모의고사, 그러니까 9월 모의고사가 이제 중간고사의 시험 범위가 될 예정이거든요. 그럼 9월 달에 딱 모의고사 치자마자 바로 이제 저희는 중간고사 대비를 하면 되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1 아이들, 다산 지역에 살고 있는 고1 아이들 내신과 수능 동시에 준비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등학교 영어, 고1 영어 조한나 선생님께 이제 오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고2 내신 수학 김경태 선생님께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김경태 선생님 그리고 조한나 선생님 수업 안내해 드렸고요. 마지막입니다. 자, 이제 오늘 옆에 오신 분은 김성진 선생님이시고요. 저희 지금 다산 QEM 효자학원에 출강을 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저희 민성원 연구소 지금 여기 소속 컨설턴트이시기도 하시고,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여름에 SQT 프로그램도 하세요. 그래서 예, 수능을 정말 잘하시는 선생님이다. 김성진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지금 연세대학교 졸업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다산 QEM 효자학원에서 지금 뭐 강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동탄 지역에서 제가 제 학원을 하나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민성원 연구소에서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실적 보시면은 일단은 수능만 원래는 하셨었던 분이세요? 원래는 그냥 정시만, 그러니까 수능 수학만 했었는데 이제 아무래도 그 경기도 지역에 이제 학원을 오픈을 하다 보니까 거기는 좀 내신의 수요가 있어서 네. 그 내신도 했었는데요. 이제 보통 오는 아이들은 거의 뭐 1, 2등급 애들인데 네. 그런 애들은 한 학교에 딱 4%니까 많지 않잖아요. 많지 네네네. 않은데 보통 그래서 가장 많이 학원 문을 두드리는 아이들은
보통 3, 4등급 아이들이 가장 많았어요. 근데 네. 제가 지금 동탄에서도 느끼고 네. 그다음에 지금 다산 지역에서도 어쨌든 같은 비슷한 신도시의 입장이니까 네. 느끼는 게 뭐냐면 제가 애들이 이제 처음 신입 애들이 오자마자 물어보는 게 네. 너 어느 대학이 목표냐고 물어보거든요. 맞아요. 네. 네. 그러니까 애들이 타겟팅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내가 목표가 있으면 뭐 내가 서울대를 가고 싶다고 하면 거기를 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거가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차근차근 준비를 해나가야 되는 게 네. 그게 없어요. 그냥 목표 없고요. 그냥 네. 아무 데나 성적 맞춰서 그냥 뭐 점수 나오는 대로 대학을 가야지. 네. 그렇다 보니까 내가 어느 시점에 얼만큼의 공부를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네. 뭘 해야 되는지도 몰라요. 그냥 뭐 시험 기간에 그냥 시험만 반짝 뭐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기 때문에 네. 최종적으로 애들이 뭐 재수 삼수 이제 하게 되는 거겠죠. 네. 그래서 이제 딱 물어보면 보통 이제 약간 이 다산 지역하고 동탄 지역의 이제 특징이 솔직히 4등급이면 인서울 못 하잖아요. 예, 내신 못하죠. 4등급이면 인서울 못 해요. 못 하는데 오늘 좀 약간 또 말아맛으로 좀 네. 진행을 하자면 내신 4등급이면은 인서울을 못하고 네. 지금 그러니까 살고 계신 엄마랑 아빠가 살고 있는 집에서는 통학을 못한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집을 따로 네. 얻어줘야 네.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요. 집을 따로 얻어주느니 지금 투자할 때를 투자를 그럼요. 하시고 네. 수학에 투자를 하시고 국어에 투자를 하시고 영어에 투자를 하셔서 예, 우리 집에서 우리 아이 학교 보내는 게 가장 좋은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보통 뭐냐면 인서울이 목표래요. 그냥 보통 네. 그냥 네. 계속 꼬치꼬치 캐물으면 네. 그러면 이제 제가 생각하는 인서울과 아이들이 생각하는 인서울이 달라요. 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인서울은 정명삼각까지 어쨌든 주소가 네. 인서울이니까 거기까지 네. 인서울이라고 보거든요. 더 밑에는 뭐 이제 그 삼육대나 뭐 여기까지도 이제 주소는 서울인 거니까. 네, 네. 근데 제가 어쨌든 생각하는 인서울은 그냥 정명삼각인가 보다 하는데 애들이 네. 생각하는 인서울은 권동홍이래요. 그럼 아. 권동홍이 내신 등급으로 가려면 2점대가 나와야 되거든요. 네, 네, 네. 그것도 10번의 시험을 다 2점대가 나와야 되는데 한 3, 4등급 받는 애들이 네. 계속 그걸 못 넣어요. 네. 그러고서 그럼 수능은 잘 보냐? 당연히 못 보죠. 네. 예.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은 빨리 좀 전환을 해서 네. 이게 정시 준비를 같이 해나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게 지역들 그러니까 제가 지역 학원들을 지금 폄하하는 건 아니고요. 네. 학원들의 특징이 자기들이 수능을 못 가르치니까 네. 그냥 이렇게 좀 약간 워딩을 좀 세게 가면 네. 오지게 내신만 시켜요. 그렇죠. 네, 그렇게 약간 가스라이팅을 애들한테 하는 것 같아요. 네. 니네는 안 된다. 네. 니네는 해도 안 되니까 내신 네. 준비나 해라. 네.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었는데 해서 안 되는 아이들은 없어요. 해서 안 되는 아이들은 예. 저 정말 궁금한 게 정말 해서는 안 될 것 같은 아이들이 온 적이 있나요? 있어요. 그 네. 제가 계속 지금 제가 이렇게 설명회 나올 때마다 항상 말씀을 드리는 애가 지금 한 명이 있는데 네네. 그 3학년 아이가 있어요. 걔가 네. 처음에 저한테 올 때 베스트 사례. 예, 네. 수학이 5등급이었어요. 5등급이요? 5등급 애를 받아본 적이 처음이에요. 아, 그 친구는 잠시만요. 그러니까 5등급. 예. 몇 학년 때 왔죠? 3학년. 그러니까 2학년 말에. 2학년 11월에. 말에요? 예, 예. 2학년 11월에. 말에 예, 5등급이었다고요? 국민 평균 5등급. 예, 모의고사 5등급. 네. 걔가 지금 3월, 그러니까 미적분도 아니고 확통 선택자였어요. 근데 걔가 처음 와서 처음 모의고사를 본 게 3월이에요. 네. 그러니까 3월에 1등급이 나왔어요, 미적분이. 미적분으로 저랑 같이 한 지가 두세 달밖에 안 됐을 때. 그게 가능한가요? 가능해요. 예. 아니 근데 저희는 또 네, 지능 네. 검사도 하잖아요. 네, 네. 지능이 되게 높았어요. 아니요, 뭐 그렇진 않아요. 전형적인 문과형 아이였기 때문에. 네. 예, 예. 그러니까 아 그러면은 전형적인 문과 네. 그러면 지능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 혹시 언어 영역이 언어는 좋아요. 얼마 예, 정도 예. 나왔을까요? 그거는 잘 그러니까 언어는 그러니까 국어 영어는 거의 뭐 고정배. 고정 100이었다. 예, 예. 아니면 1등급은. 예. 그러면 그러니까 지능이 좋은 수학만, 거예요. 예, 예. 네네네. 수학만 안 나왔구나. 네네네. 그렇죠. 예, 예. 걔가 3월에 1등급 나오고요. 네. 그다음에 5월에도 1등급 나오고 네. 6월 모의고사 평가원 모의고사도 1등급이 나왔어요. 네. 근데 이제 지난주에 7월 모의고사를 봤잖아요. 네네. 근데 보통 제가 재학원 애들한테는 그 애들 시험 보고 나면 네. 그 채점에서 연락하지 말라 그래요. 왜요? 이상하세요. 근데 그래서 딱 한 명만 연락을 하는데 네. 여기 애들 중에서 네. 내가 제일 잘 봤을 것 같다라고 네. 생각이 들면 본인이 연락을 해라. 네. 그러니까 애들이 약간 눈치를 보면서 다들 안 하기 시작을 해요. 이번에 7월 달게 좀 어려웠나요? 7월께 수학은 거의 컷이 수능급이었어요. 70? 예, 70대 77인가? 초반이에요. 네, 예, 예. 네. 그러니까 얘가 딱 이제 카톡이 처음 왔어요. 이제 하이루라고 이제 오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이제 자신 있었나 예, 보죠? 이게 잘 봤나 네, 보다. 네. 그래서 어쨌더니 본인이 커리어 하이를 찍었대요. 여태껏 아. 그래서 몇 개 틀렸냐 그랬더니 전 과목에서 수학 한 개 틀렸어요.
오. 네. 그러니까 국어 뭐 하여튼 뭐 모든 전 과목에서 네. 딱 수학 한 개 22번 한 개 딱 틀렸대요. 그런 자기가 봐도 이건 내가 할 게 아니다. 아. 해서 그 시간에 차라리 그 친구 검사를. 탐구는 뭐 하고 있죠? 3구는 지금 생윤 사문하고 아, 있어요. 생윤 네, 사문. 그것도 50 나오고. 아. 근데 걔가 6월 모의고사에서는 사문이 한 개를 틀려서 아. 2등급이 나왔었어요. 아. 네, 그래서 좀 욕을 많이 했었는데. G2와 2를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저기 문과 최국태 선생님 어차피 한번 뭐, 만나볼까요? 네. 네. 네, 설경이 어차피 목표라서. 네, 아, 뭐, 설명이요. 예,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예. 이미 갔네요, 걔는. 근데 요 상태를 유지만 네.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그게 가장 지금 제가 했던 애들 중에 가장 극단적인 사례예요. 네. 5등급에서 시작해서 뭐 네. 거의 만점에 수령할 때까지. 네. 네, 그러니까 다산 지역에서도 그게 안 될 거냐고 하면 절대 안 되지 않거든요. 네. 근데 지금 하는 애들도 그 네. 2학년 아이들이 이제 정시로 턴한 아이가 있어요. 근데 네네. 걔가 원래 등급이 수학이 4등급이었어요. 수학이 4등급. 예, 예. 네. 그 다른 과목은 국어는 잘했어요. 한 네. 2등급 정도. 네네. 그다음에 나머지 전체 등급을 했을 때 한 3점 몇 등급이에요. 네. 근데 너 목표가 어디냐 그랬더니 네. 고대래요. 네. 뭐 아시다시피 불가능하잖아요. 네네네. 예, 예. 바로 정시죠. 예, 그러니까 왜냐면은 방법이 없어요. 아 그럼요. 방법이 할 수 있는 어떻게 그러니까 얘를 만들어도 뭐를 해도 예, 지금 이 내신으로 고대는 못 가잖아요. 그럼요. 예. 그럼 고대를 가는 방법은 오직 하나. 정시. 예, 정시밖에 없어요. 예. J팝 혹은 예, 그 정시. 그러니까 정시로 한번 해볼 생각이 있냐고 네. 했더니 뭐 좋대요. 그래서 이제 그 반을 딱 이제 원장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네. 선생님이 정말 이 학원을 안 해보시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네. 이 반 구성을 갑자기 턴해서 정시반으로 바꾸는 건 정말 힘든 일이거든요. 네네. 예, 근데 원장님이 바로 오케이 하셔서 바로 그거를 예, 저는 바꿔주셨어요. 정시로 바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저희 학원에 지금 다산에 제가 봤을 땐 다산 유일이에요. 예, 그런 거 정시반이에요. 없어요. 예.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중학생도 와도 돼요. 그럼요. 저는요, 실력이 깡패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나보다 잘하는 중학생이 있다 하면은 기분 나빠할 게 아니에요. 그럼요. 그럼요. 예, 예, 네. 당연하죠. 그래서 지금 어디 진도가 어디 나가고 있죠? 지금 그래서 원투를 이제 초반부터 같이 이제 네. 진행을 시키고 있는데, 그러니까 보통 문제를 보는 이제 시점부터, 그러니까 방법부터 가르쳐야, 그러니까 그거를 뭐 하나하나 세세한 풀이는 그건 이제 되게 디테일한 부분이라서 네네네. 전체 큰 거를 조망할 수 있게를 일단 가르치긴 하는데, 네. 걔가 오히려 지금 이제 내신에서 손을 띈 지가 6개월이 넘은 거거든요. 네네네. 근데 요번 기말고사에 3등급이 나왔어요. 그 동아고 아이. 네. 예, 예. 그 동아고는 어쨌든 그 남양주 지역에서 네네. 좀 좋은 학교인 네, 거니까. 맞아요. 네. 그러니까 정시 공부를 내신 공부를 하나도 안 했는데 네. 오히려 성적은 올랐어요. 음. 그럼 그렇다는 얘기는 2학년 거, 그러니까 지금 원, 투, 그러니까 수능 범위에 해당되는 범위 것은 네. 내신 공부를 따로 하는 것보다 네. 정시 공부를 하는 게 오히려 더 어렵게 들어가기 때문에 네. 내신에 엄청나게 크게 도움이 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지금 저희가 이제 데이 컨설팅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 강남권에 있는 친구들은 이제 누가 더 빨리 정시로 턴하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예, 성과가 3학년 때 나오느냐 아니면 4학년 때 나오느냐 이제 그렇죠. 요런 차이가 있잖아요. 네. 어떤 되게 똘똘한 친구가 이제 내신은 일단 망했어요. 그래서 1학년 끝나자마자 바로 정시로 턴을 했거든요. 정시로 턴을 하고 지금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렇게 치고 있는데 내신 그러니까 지금 내신 범위가 그러니까 2학년이에요. 예. 내신 범위가 지금 수능 범위랑 똑같으니까 그냥 수능 공부만 하고 있는데 수학은 1등급이 나와요. 예, 예. 그게 가능해요. 네. 예. 요 동네에서 1등급 나오는 거 쉽지 진짜 않잖아요. 힘들어. 예,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예. 수능을 하고 있는데 내신을 그러니까 내신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신을 추구는 하지 않았어요. 예, 예, 그렇죠. 내신을 추구하지 않았는데 내신이 나오는 이제 이런 현상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 거고요. 다산 지역에서 예. 진짜로 정말 이제 어머니들이 요거를 아셔야 되는데 다산 지역에서 우리 아이가 등급이 뭐 3등급이 나왔다고 쳐봐 1학년 때. 예. 근데 다산에서 그래도 가까운 학교가 고대가 있어요. 예, 고대 가까운 편이죠. 그럼 그래서 예, 예. 걔네들이 고대를 가고 싶어 해요. 그렇죠. 네. 예, 예. 갈 수 있어요. 근데 내신으로는 못 가요. 못 가요. 음. 예, 근데 이제 오를 거라고, 그러니까 자꾸 어디서 이상한 말씀들을 많이 네. 오셔서, 뭐 그러니까, 오르면 좋아한다. 예, 뭐 이렇게 상향곡선을 그리면 학교에서 네. 좋아한다. 그거 옛날 얘기예요. 아, 그쵸. 이제는 그냥 숫자만 말을 해주기 때문에 네네네. 예, 어떤 감성은 무조건 빼고 들어가셔야 되고요. 네네네, 예, 그럼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감성은 빼고 들어가시고, 그러니까 숫자에서 감성을 빼시면은 답이 좀 빨리 나오거든요. 그럼요. 그럼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진짜로 할머니 할아버지가 공부를 잘했어. 엄마랑 아빠도 공부를 잘했는데 우리 아이가 잠시
좀 이렇게 코로나 때 좀 마음이 힘들었고 그다음에 고등학교 때 그래서 공부를 좀 안 하고 있다가 이제 공부를 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어. 예. 그럼 정시로 빨리 턴을 하셔야 되고 그럼 김성진 선생님께 빨리 오시면 돼요. 지금 이게 답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답을 알려드렸어요. 네, 그래서 수능이 되시는 선생님을 찾는다는 게 쉽지 않은데 저희 학원에 김성진 선생님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3 아이들 빨리 최병철 선생님의 지금 공통수학반에 들어오셔야 돼요. 수능 파이널을 하시는 선생님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걸 어머니들이 아셔야 되고 그래서 지금 내가 이제 우리 아이가 고등학생인데 대학을 좀 잘 보내고 싶은데 내신 성적표를 딱 봤는데 답이 없다 싶으시면 바로 김성진 선생님 반에 오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 내신이 이제 오를 거라고 열심히 하면 오를 거라고 기대를 하시는데 그러면 네. 원래 1등급 받던 애들은 가만히 있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걔네들은 예. 목숨 거는 그럼요. 거예요. 막말로 네. 한 번 박힌 애들은 절대 안 빠져요. 예, 박힌 돌은 빠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걔네들이 가만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 전제 자체가 잘못됐고요. 예, 걔네들은 더 열심히 합니다. 그럼요. 더 왜냐면 열심히 하죠. 그것밖에 예. 없으니까. 예, 예. 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되게 현실적인 이야기고 다들 진지해요. 그럼요. 예, 다들 예. 진지하고 목숨을 걸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 앞에 있는 아이들이 놀 거라는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예, 예. 그럼요.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선생님 수업을 요거 슬라이드를 조금 보겠습니다. 네. 이거는 자, 고등수학 공부법이 바뀌어야 됩니다. 요거 좀 예, 설명 예. 좀 해주시겠어요? 그거는 이제 보통 네. 이제 뭐 어디나 어느 선생님한테 배우든지 뭐 심지어는 학교에서도 이제 개념 수업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그거에 맞는 그냥 뭐 센이든 RPM이든 이런 문제풀이 수업 하시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애가 뭐 문제집도 많이 풀고 뭐 개념도 열심히 들었으니까 시험 점수가 잘 나오겠네라고들 생각들 하세요. 그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보통 이게 계속 반복이에요. 그러니까 음. 개념 하다 문제풀이 해요. 그럼 난도가 조금 올라가면 네. 못 풀거든요. 네. 그럼 못 풀면 어디로 돌아가냐면 보통의 우리 학부모님들의 생각은 우리 애가 네. 개념이 부족한 것 같아요. 제가 제일 많이 들어본 얘기, 그러니까 네네네. 제가 요 강사 일을 하면서 제일 많이 네. 들어본 얘기가 그건데 그럼 다시 개념으로 돌아가요. 네.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초반 강사 어떤 학자일 때는 그렇게 네. 했어요. 그러니까 뭐 학부모님이 개념이 부족한 것 같다니까 다시 네. 돌아가야죠. 원하니까. 개념 모습을. 네. 맞아요. 그러니까 다시 개념으로 돌아가서 다시 개념을 가르쳐요. 네네네. 그럼 그 개념을 가르쳤다고 해서 그 문제가 또 풀리느냐? 또 안 풀리거든요. 네네. 그냥 무한 반복인 거예요. 네. 근데 개념을 보통 개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문제 푸는 방법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개념을 어느 정도 공부를 열심히 한다 싶은 아이들은 개념 모르지 않거든요. 네. 근데 걔가 어떻게 문제에 녹여지는지에 대해서는 생각을 전혀 안 해요. 예, 그러니까 보통 선생님들도 많이들 하시죠. 이제 애들이 막 문제 푸다가 뭐 질문을 쭉 해요. 네. 그러면 이제 보통 대부분의 선생님들 조금 더 생각을 해보라든가, 네. 조금 더 고민을 해보라든가라고 말씀들을 하세요. 네. 근데 그게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맞는 얘기죠. 좀 더 생각을 해보면 되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네네네. 근데 본인이 그럼 또 이제 애들이 한 10분, 15분 정도 네네. 혼자 끙끙대면서 이제 생각을 해봐요. 그러다 되면 정말 다행인데 그래도 안 되는 문제들이 당연히 있거든요. 난도가 네. 너무 높은 아이들은. 그럼 선생님이 또 갖고 오면 선생님이 또 그래요. 또 더 고민해버려요. 그러니까 제가 제 학원에서 강사로 쓰던 선생님들을 다 내보내게 된 계기가 사실은 이 일이에요. 네. 뭐냐면 자꾸 애들이 할 만큼 해갖고 갖고 오는데 네네. 더 생각을 해버려요. 그래서 제가 그 선생님을 불러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좀 말을 막 하면 야, 너 도대체 뭘 더 해갖고 오라는 거냐. 네네네. 내가 보기엔 쟤는 할 만큼 했다. 그러니까 내 역량에서 지금 현 시점에 내 그럼요. 캐파에서는 최대한인데 저 아이가 할 네네. 수 있는 최대한의 생각과 고민과 그걸 다 해갖고 왔다. 근데 뭐를 더 고민해야 되는 거냐. 네. 그러면 선생님이라는 사람이 있죠. 어쨌든 강사라는 사람의 입장이면 네. 애가 어떻게 고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하는 방법이나 생각하는 방법을 가르쳐 줘야 되지 않느냐라고 네.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게 뭐냐요. 네. 거기서 제가 이제 한 대 딱 뒤통수를 맞은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 그때부터 이게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머릿속에 있는 사고 과정 자체를 네. 본인들은 잘 하시지만 네. 그거를 풀어내서 전달을 못 하시는구나. 네. 그러니까 본인들은 당연한 걸 너네들은 왜 당연하지 않지라고 생각이 되니까 아예 둘이 다른 입장에 서 있어 버리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애들은
계속 모르는 거고 선생님들은 계속 답답한 거고. 음. 그래서 그 사이를 연결하는 것들, 그러니까 고민하는 방법들, 그러니까 문제가 나왔을 때 생각하는 방법들이 고등학교 수학 범위에서는 딱 정해져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것들을 가르쳐야 돼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제가 이제 또 어쨌건 간에 고등 수학 범위잖아요. 그러니까 어렵다는 거 알아요. 해서 예. 어렵지 않다는 게 아닌데,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예, 예. 무섭게, 그렇게 거룩하게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없어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극복 가능한 예, 거고, 극복 가능하죠. 극복 가능한 거고, 요거를 극복 가능하게끔 하려면은, 그 로직이 분명히 있을 예, 거란 예. 말이죠. 예, 맞아요. 네. 예, 예. 그러니까 그 생각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면 돼요. 그 네. 개념과 문제 사이에 연결되는 게 얘가 어떤 생각을 해서 문제풀이로 갈 것인가. 그러니까 보통 애들이 문제 풀 때는 위에서부터 그냥 순서대로 쭉 풀거든요. 네. 그러면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죠. 일단 우리가 어디 서울대를 가고 싶어라고 하면 어느 대학을 가고 싶은지에 대한 딱 그 타겟팅이 정해져 있어야 걔를 맞춰서 준비를 해나갈 거잖아요. 네. 문제풀이도 마찬가지. 네. 내가 최종적으로 구해야 될 게 뭔지가 타겟팅이 정해진 상태에서 그 다음에 그 문제 전체에 나와 있는 조건들을 어떻게 이용할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네. 그게 아니라 조건 먼저 봐요. 음. 조건들 먼저 보고 얘를 묶으면 원하는 답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딴 방향이 나와버려요. 예. 그러니까 계속 전 안 돼요, 안 돼요, 어려워요, 네. 어려워가 되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류의 딱 그 문제를 푸는 어떤 방법들이 정해져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건 스킬이라고 하기는 뭐한 게 딱 뭐 한 문제 한 문제당 어떤 단원별 뭐 그렇게 통하는 개념들이 아니라 그러니까 고등학교 수학 전체에서 다 쓸 수 있는 얘기들이거든요. 네. 예. 그러면 그때 그게 보통 저는 어쨌든 이거를 만들어낼 때 자체가 수능을 위해서 만들었기는 음흠. 하지만 그러니까 대부분의 우리 내신 문제들도 보통 그 해의 교육청이나 평가원에서 문제를 내면 그 다음 해에 선생님들이 그거 살짝 바꿔요. 네. 예. 보통 휘문 같은 데는 한 문제 아니, 실로 한 두세 개를 한 문제에다 섞어놓고 막 네, 이렇게 하는데 네. 예, 그러니까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본인 학교 선생님들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문제 만드시면 참 못 만드. 그러니까 출제가 쉽지 않아요. 네, 출제가 쉽지 예, 않아요. 출제가 쉽지. 그러니까 저도 네. 문제 못 만들거든요. 네, 저도 네, 문제 네. 안 만들어요. 그러니까 나와 있는 것들 쓰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그 문제를 만들어내는 게 되게 힘들기 때문에 네. 이미 교수님들이 되게 머리 쓰면서 고민해가면서 맞아요. 만드신 네. 거를 갖다가 살짝의 변형 정도만 해서 나오는 거라서 네. 그러니까 이게 내신이든 수능이든 사실은 다 통하는 고등학교 수학에서는 그런 공부 방법이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그냥 자신 있게 제가 말씀드리면 네. 제가 여기 다산 QEM 효자학원에 있을 때 오세요. 제가 붙잡아 놓을 수 있을 때 네. 오세요. 네, 이렇게 진짜로 지금 제가 이제 그 다산 QM 효자학원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고등학생들이 많이 보여요. 그러면 제 눈에는 지금 김성진 선생님께 와야 되는 아이들이 수백 명이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지금 그러니까 요거예요. 저희가 이제 컨설팅을 하잖아요. 이제 소장님께서 이제 질문을 합니다. 어머니랑 아이한테 물어요. 가고자 하는 목표 대학은 이게 첫 번째 퀘스천이에요.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목표 대학은 그러면 생각을 안 해봤는데요. 성적이 나오면 그때 결정하면 안 될 거예요. 그러면은 잘못된 거예요. 그럼요. 예. 그러면은 우리 아이가 지금 갈 수 있는 것보다 더 못한 곳을 갈 수밖에 없어요. 당연하죠. 네, 당연하죠. 예, 예. 근데 내가 뭐 예를 들어 부산을 가겠다고 하면은 부산을 가는 거예요. 예, 그럼요. 그럼 그거에 대한 방법을 딱딱딱딱 찾으면 되는 건데 그냥 일단 출발해 볼게요. 그러면은 어디 수원까지밖에 못 가보는 거예요. 맞아요. 예.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 아이가 만약에 부산을 가겠다라고 이렇게 목표를 딱 찍었으면,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지금 인서울을 가겠다. 내가 서울 안에서 어떻게 쇼부를 보겠다고 했으면, 그러면 지금 정시로 당장 돌려야 할 아이들이 제 눈에는 한 수백 명이 보여요. 그럼요. 그럼 선생님 반에는 지금 수백 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 아이들을 대상으로 지금 저희가 지금 방송을 하고 있고요. 어머니들께서는 빨리 지금 이제 그 목표를 세팅을 하시고, 그러면 그 안에서 내신으로 답이 안 나온다 싶으면 빨리 정시로 돌리셔야 되고, 지금 정시를 할 수 있는 반이 개강되어 있는 곳은 다산 QM 효자학원 지금 김성진 선생님 반뿐입니다. 예. 네, 그래서 지금 커리큘럼은 어떻게 되고 있죠? 커리큘럼은 지금 이제 그 수능은 공통 과목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공통 과목을 위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원 따로 투 따로는 일단 애들은 이제 2학년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2학년 1학기 때 이미 원이 끝났기 때문에 네네. 투는
어느 정도 지금 하고 있는 아이들은 그래도 한번 선행이 조금 된 아이들이기는 네네네. 하거든요. 예, 예. 근데 보통은 아마 겨울방학 때, 그러니까 네. 1학년 겨울방학 때 다들 원투를 아마 선행을 거의 2학년 애들은 했을 거라고 봐요. 했을 네. 거라고 보고 뭐 안 했어도 사실 상관은 없고요. 예. 네. 그리고 그러니까 그 원투를 이제 동시에 같이 지금은 문제 보는 방법을 가르치는 게 그게 네. 뭐냐면 카테고리 하나가 있으면 네. 그 안에 투만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원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얘가 다른 개별적인 과목이라고 보시면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수원도 어차피 다 함수고요. 네. 그다음에 수투도 다 함수예요. 네. 결국 다 함수에 관한 얘기인 거기 때문에 네네. 각자의 개별 함수만 다른 것뿐이지 네. 문제를 만들어내는 스타일이나 문제 내용은 똑같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약간 카테고리화 시켜서 요런 류의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보고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즉뭐 그 문제라는 게 이렇게 정방향 문제라고 하거든요. 그냥 네.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냥 위에서부터 쭉 읽어와도 그냥 답 나오는데 크게 지장이 없는 문제. 보통 이게 3점이나 아니면 쉬운 4점까지는 거의 네네. 그래요. 예. 근데 요즘 이제 그 평가원에서 내는 이제 문제 추세들을 보면 네. 보통 한 12번 정도까지는 그냥 정방향 문제. 그러니까 네. 거기까지 무조건 맞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네. 그러니까 어렵지 않게 맞을 수 있어요. 네. 공식만 알고 그냥 본인이 센만 풀어도 사실은 돼요. 그 정도는 네. 충분히 가능한 정도고. 네. 근데 이제 우리가 문제가 되는 건 애들이 역방향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지금 그러니까 뭐 추론 문제라고도 흔히들 하시는. 네. 그러니까 역방향 문제라고 하면 보통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딱 나오는 게 정방향 문제인데 네. 역방향 문제는 원인을 안 알려줘요. 그다음에 결과를 알려줘 놓고 이 결과를 만들어낸 원인을 네가 밝혀내라 그래요. 그래서 이게 아하. 추론 문제고, 그게 네네. 역방향 문제거든요. 이게 어려워요. 이게 원인이 한 가지의 뭐 서울대를 가는 게 결론이었다고 치면 서울대를 가기 위해서 뭐 수시도 있을 거고 정시도 있을 거고 뭐 농어촌도 있을 거고 네네네. 뭐 기회개념도 있을 거고 되게 다양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요 결과를 만들어내는 원인이 다양한데 시험에서는 하나의 답을 원하기 때문에 딱 하나의 원인으로 얘가 잡아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타겟팅은 그냥 하다 보면 얘가 확 진짜 중구난방으로 나와버리거든요. 최종적인 네네네. 결과가. 그러니까 그게 이게 어떻게 와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그대로 되짚어가는 방법. 네. 그런 것들을 지금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수능, 그러니까 한 요거가 끝나는 게 한 6개월 안에 끝나요. 그러면 6개월 안에 보통 얘가 이제 어떤 문제를 보든지 간에 이 문제의 풀이 방향성은 정확하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심지어는 개별 그 교과 내용을 모른다고 하더라도 이 문제는 이런 식으로 풀어가면 될 것 같은데 정도의 느낌까지는 만들 수 있어요. 지금 예. 그러면은 지금 고2 수능반을 하고 계신 예, 예,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정시 파이터반. 예. 애들이 파이팅을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제 제가 걔네들한테 이제 국어도 공부하라고 예, 이제 예. 제가 잔소리를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자, 그럼 그 아이들이 1년 100일 정도 남았네요. 이제 1년 100일 정도 남았네요. 그럼요. 네. 예. 그러면은 충분히 충분해요. 네. 시간이 그러니까 부족하냐라고 하면 지금 이제 2학년 여름 방학인 거잖아요. 네. 이 정도 시간이면 사실은 충분해요. 네. 그러니까 충분한데 본인이 그러니까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전 과목에 오픈을 해주면 네. 이제 그거에 맞는 뭐 국어나 영어는 이제 원장님께서 상담을 잘 해주실 거고, 네네. 예. 뭐 수학, 과학 같은 경우는 이제 최열천 선생님도 계시고, 이제 뭐 수학 같은 경우는 제가 할 거기 때문에 네.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이 학원 안에서 이렇게 모든 과목의 전문가들이 모이기 되게 쉽지 않거든요. 그러다 이제 보통 이제 대형 학원들 가시면 다 단과예요. 네. 각자 그 선생님들도 각자 도생이거든요. 각자 도생이죠. 예, 그러니까 예. 서로 몰라요. 딴 과목 선생님들끼리. 네, 그냥 뭐 네, 인사 하나 하는 정도지. 네. 예. 근데 어쨌든 저희는 한 학원 안에 어쨌든 팀으로 묶여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예, 이게 으쌰으쌰해서 얘 하나를 확 끌어올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딴 거 없어요. 그냥 성적만 올리면 돼요. 그럼요. 네, 예, 예. 성적만 올리면 되고 대학을 잘 보내면 돼요. 그러니까 저희의 철학은 뭐냐면 어머니가 저희 학원에 이렇게 발을 디딛는 순간 그 전에 갈 수 있었던 대학보다 몇 단계 올려드리는 게 저희의 목표예요. 맞아요. 그럼요. 예, 예. 네. 그래서 지금 수학도 지금 정시를 돌리기 전에 갈 수 있었던 대학보다 지금 빨리 정시를 돌려가지고 이 아이가 몇 단계 더 상향을 시킬 수 있다라는 게 이제 그 김성진 선생님의 예. 수업 그 반이인 거고, 그 다음에 학년은 사실 상관없어요. 학년은 사실 상관없어요. 예, 예. 그래서 지금 만약에 중학생이 지금 듣고 있는데, 어머, 저 선생님한테 지금 내가 수업을 듣게 하고 싶어 하면은 아이가 역량만 된다면 저는 무조건 받아줄 겁니다. 그럼요. 예. 예. 그래서 뭐 어머니도 또 이런 말씀하세요. 지금 반에 보냈더니 무슨 중학생이 있어가지고 우리 아이가 좀 기분이 별로 안 좋다. 그러니까 이런 걸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
뭐 이렇게 마음, 정서 요거 빼고 저희는 숫자로만 판단을 하고요. 우리 아이가 중학생보다 못하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못하면 못하는 거고 그 반 아이랑 같이 이렇게 선생님께 예. 배우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혹시 지금 듣고 계시는 중학생 어머니들 중에서 아 내가 지금 수능 준비를 미리 좀 해 보고 싶은데 이 선생님께 배우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바로 오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제 면접을 볼 때 그러니까 기준이 뭐냐면 면접을 볼 때 우리 아이를 그러니까 우리 아이를 맡기고 싶은 선생님을 뽑아요. 아, 자녀분을? 그럼요. 그래서 네. 예. 지금 그러니까 그 시간과 저희 아이는 지금 일단 최병철 선생님이 예, 예. 맡고 계시는데요. 예, 맡고 계시는데 저희 지금 그래서 제가 지금 둘째를 계속 타진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거리가 멀어가지고 좀 네. 그런데 그러니까 저희 아이가 줌으로 수업을 들을 수 있는 아이면은 제가 정말 듣게 하고 싶은데 우리 둘째 아이가 예, 줌만 열면은 또 다른 짓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걔는 무조건 현장으로 묶어야 되는 아이라서 그래서 안 되는 거지 정말 예, 제가 맡기고 싶은 그런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것도 되게 중요한 건데 어머니들 저 아까 전에 정방향이랑 역방향 할 때 또 이렇게 마음속으로 굉장히 웃고 있었는데 뭐냐면은 어머니들이 수학을 그러니까 우리 아이 수학을 한 초등학교까지는 어머니들이 좀 많이들 봐주세요. 그렇죠. 예. 근데 그때 이제 보면은 뭐 끊어 읽고 예. 조건을 확인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게 딱 초등학교 문제들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앞에서부터 읽어 나가면은 못 풀 문제 없다 이렇게 하는데 이제 수능은 그렇게 그렇죠. 이제 10번 뭐 10 몇 번까지는 예, 그렇게 푸는 건데 이제 그렇지 않다라는 거를 어머니들께서 이제 아셨으면 좋겠고 자 저희가 이제 수학을 아이들 시키는 이유가 뭐죠? 대학을 잘 보내려고죠. 네, 저희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수학자 될 거 아니고서는 수학을 배우는 이유는 예, 대학을 잘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러면은 우리 아이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수학이 대학을 잘 가기 위한 수학인지, 그러니까 놔야 될 건 빨리 놔야 돼요. 그러니까 예, 우리 맞아요. 아이가 내신으로 더 이상 대학을 갈 수 없는 상황이라면 내신을 빨리 놔야 되는 게 맞아요. 그렇죠. 네, 예, 내신을 그러니까 놓고 그 내신을 빨리 그러니까 놓기가 되게 힘드실 것 같아요. 네, 되게 맞아요. 힘드실 걸 이해는 하는데. 이해는 되는데, 예, 예. 예. 근데 그러다가 이제 뭐 어디까지 타격이 오냐면 네, 재수를 시켜요. 네, 근데 얘는 3년 동안 수능 공부를 해본 적이 없는 애가 네. 재수한다고 해서 꼴랑 1년 해가지고 뭐가 될 것 같은데 안 돼요. 네, 그럼 또 삼수가 되죠. 네네. 그런 애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거든요. 굉장히 많아요. 예, 예. 근데 그런 어머니들의 이야기는 들으실 수 없을 거예요. 왜냐면 그렇죠. 아무도 얘기를 예, 안 하거든요. 그래서 어머니들이 본인이 이야기가 되어서야 그때 알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말씀드릴 때 빨리 턴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수능 공부를 하면 수학에서는 그리고 영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왜냐면 국어는 아니에요. 국어는 예. 이제 문학 작품이나 이런 거는 그거에 대해서 딱 맞춰서 해야 되는데 영어는 내신 공부를 그러니까 모의고사 이제 기출이 나오기 때문에 내신 공부를 하면 수능이 따라오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 조한나 선생님 수업을 들으면 예. 되시는 거고 자 수학 같은 경우는 수능 공부를 하면 내신이 따라오죠. 따라오죠. 예. 네. 반대 따라와요. 상황은 안 돼요. 내신을 네. 한다고 해서 수능은 안 되지만 맞아요. 예, 예. 수능을 하면 내신도 따라올 수 있어요. 네. 예. 왜냐면 수능 공부 훨씬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다음에 네, 훨씬 어렵기 네, 때문에 공부하는 과목이 아예 다른 게 아니기 때문에 똑같은 그 교재를 놓고 어차피 내신 공부 개념 수업도 정석책 할 거고요. 네. 네. 일단 뭐 수능이라고 해서 뭐 개념 수업을 정석으로 뛰어넘고 하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네. 기본 개념이 된 애들을 통해서 이제 어떤 문제 같은 것들에 대한 문제 난도가 조금 더 올라가는 거고 그다음에 그것들을 풀어내는 어떤 그런 뭐 방법들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들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수능 공부가 진짜 제가 보기엔 내신 수학보다는 한 10배는 어려워요. 네. 예. 근데 이걸 어려운 걸 대비를 했는데 쉬운 걸 못 맞을 리 없거든요. 없죠. 예, 예. 네. 뭐 아까 말씀하셨듯이 영어도 마찬가지죠. 영어도 수능이 훨씬 어려워요. 네. 근데 영어도 그렇게 해놓으면 뭐 내신은 내신 때 이제 그 범위에 맞춰서만 단기간으로 타이트하게 좀만 들어가시면 뭐 영어도 당연히 잘 나올 거고요. 네.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는 입시를 위한 수학 공부를 하고 있는 거고 지금 만약에 우리 아이가 이제 갖고 있었던 패가 요걸로는 더 이상 그 티켓으로는 갈 수 없는 거라면 빨리
다른 노선의 티켓을 사셔야 되고요. 그게 바로 이제 김성진 선생님의 수학 지금 저희 수능 대비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다산 거기 사거리에 있는 그 모든 그 지금 3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아이들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진짜 등급 상향 무조건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전체를 알고 세부적인 것을 채우자. 요건데 예. 아이들이 이제 그냥 그러니까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주어진 것만 헤쳐내고 있어요. 예, 맞아요. 이게 지금의 현재의 아이들의 대부분의 수학 공부법이에요. 근데 지금 수능이 어떤 식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30번까지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출제자들이 출제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그 전체적인 왁구를 조금 네. 골조를 알고 난 다음에 그 공부를 하면은 훨씬 그래도 그럼요. 쉽지 않을까요? 예, 예, 예. 그래서- 전체가 어떻게 나올지를 알고서,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예요, 다. 네. 뭐 목표를 정해놓고 그거에 네. 맞춰 공부하는 거나, 음. 어쨌든 최종적인 어떤 뭐 시험 문제의 모습이 어떨 거라는 것을 알고 나서 생각하고 나서 그거에 맞춰 공부하는 거랑 다르다는 얘기거든요. 다 똑같은 얘기예요, 사실. 그러니까 이게 훨씬 더 효율적이에요. 그럼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MBTI까지 밝히기는 좀 ISTP거든요. 극단적인 효율론자예요. ISTP요. 예, 예. 그 극단적인 효율론자라서. 네네. 저도 TP입니다. 그 효율성 없는 거 저 되게 절대 싫어하거든요. 안 해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최소한의 공부를 하고 최대 효과를 그럼요. 거두자. 예, 예. 예. 여기서 뭐 어쨌든 시험에서의 최대 효과는 100점인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1등급 만드는 건 진짜 쉬워요. 네. 그건 한 진짜 3, 4개월이면 가능해요. 네. 근데 우리는 100점 맞자고 하는 거지 네. 1등급 맞자고 하는 게 아닌 거기 때문에 네. 예. 그러니까 이렇게 전체 틀을 일단 잡고 나서 하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잠시만요. 제가 아까 전에 그 사거리에 있는 3, 예. 3, 4, 5라고 했잖아요. 예, 예. 1, 2등급도 와야 되네요. 생각해 보니까. 왜냐하면 예, 그렇죠. 그쵸. 예. 1, 2등급도 와야 되는 게 일단 걔네들은 내신도 좋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요. 그럼 걔네들은 최저 안 맞추나요? 맞춰야죠. 맞춰야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최저 1등급 맞추는 건 쉽잖아요. 만점이 어려운 만점이 거지. 어려운 거지. 1등급은 하실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너무 쉽. 1등급은 네. 뭐 지금 3학년 와도 돼요. 네. 예. 그러면 3학년도 오픈을 하는 상관없어요. 것으로. 예, 예. 네.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다산 지역에 있는 수능을 그 최저를 맞춰야 되는 3학년도 지금 오셔도 상관없고요. 상관없고요. 예, 상관없어요. 예. 상관없고요. 예, 예. 그 다음에 내가 수학을 정말 잘하는 중학생이다. 오세요. 도전하세요. 예. 도전하시고 모두 다 맞춰드릴게요. 모두 다 맞춰드리고 모두 수능 실력을 향상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제가 정말 자신이 있어서 그래요. 저도 자신 있어요.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선생님을 딱 보면은 제가 자신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제가 너무 자신이 있고, 제가 수업하시는 걸 봤어요. 제가 봤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산 지역에서 수능 성적이 필요한 학생들은 무조건 오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요거 한번. 이제 끝날 시간이 예. 됐네요. 그래서 선생님 그 영상이 저번에 봄에 한번 찍었던 영상이 또 있어요. 예. 그래서 수능 요거 생각법을 통한 풀이 예시 요거를 통해서 요게 되게 또 예. 친구들이 좀 좋아했었어요. 예. 그래서 좀 수학 좀 잘하는 친구들한테 예. 제가 좀 보여줬거든요. 예. 그랬더니 오 이렇게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되게 오 하는 그런 식으로 수업을 하시니까 봄에 찍었던 영상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능 점수가 필요한 친구들 그리고 지금 내신 티켓으로는 이제 더 이상 이게 그러니까 유효하지 않는 티켓이 되어 버린 친구들은 빨리 김성진 선생님 반으로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요렇게 해서 지금 시간표를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김성진 선생님이시고요. 지금 월수금 해서 고1 수업도 하고 계세요. 예. 네네. 그래서 저라면 다산 지역에 있는 고1 아이들은 그냥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김성진 선생님.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노베인 아이도 왔었잖아요. 오배도 있어요. 진짜 선행조차 그냥 뭐 네. 고등학교 수학이 뭔지도 모르는 아이. 모르는 예. 아이가 왔었는데 이제는 수학이 뭔지 많이 올랐죠. 많이 예, 올랐죠. 그래서 지금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고1 아이들은 지금 내신 준비를 하는 반이고 요 반은 지금 그래서 수능형 인간으로 저희가 만들어 드릴게요.
그래서 그럼 내년쯤 되면 이 친구들도 수능이랑 내신 다 같이 훨씬 날 거예요. 왜냐면 훨씬, 얘네도 지금 1년 동안 1학년, 트레이닝을 예. 받으면 그러니까 얘네 정석으로 지금 개념 수업을 하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첫 단원이 들어간 지 얼마 안 됐는데 집합이 첫 단원이거든요. 네. 그 집합이라고 하는 게 수능 문제에 안 나오냐? 음. 직접적인 문제로는 안 나와요. 근데 집합이라고 하는 게 수능에 반드시 1년에 한 번은 무조건 나오거든요. 네. 왜 나오냐면 그 집합 안에 있는 그 원소들의 중복되는 걸 삭제시켜 주세요의 이견을 말로 설명하지 않고 그냥 집합으로 던져주는 게 평가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을 제가 이 수업을 하면서 같이 하죠. 이게 나중에 어떻게 이어질 거다. 뭐 나중에 뭐 1학년 과정을 하면서 얘가 직접 범위는 아니지만 나중에 네가 뭐 수능을 볼 때 이게 어떻게 이어질 거고 그러니까 얘에서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보자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네. 바로 그냥 이거 풀고 바로 밑에 문제 풀고 그건 그닥 뭐 중요하긴 하지만 뭐 네. 길게 봤을 때는 그런 것 다른 얘기들이 더 중요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수능형으로 쫙 1학년 수학이지만 쫙 풀어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네. 아마 얘네가 내년 뭐 내후년에도 뭐 저랑 같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없다면 제 네. 생각을 많이 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제 붙잡아 놓을 수 있을 때 빨리 오시면 좋겠고요. 네.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에서 월요일, 수요일 이제 수업하시고 금요일은 클리닉만 하고 계시는데, 네. 많이 간다고 해서 또 좋은 게 아니에요, 어머니들. 그러니까 그 동네에 이제 뭐 월화수목금 불러 제끼는 그런 학원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뭘 이렇게 많이 오랫동안 묶어 놓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시간 안에 무엇을 전달하고 있느냐 그게 중요하거든요. 예. 김성진 선생님입니다. 1, 2, 3, 4, 5등급 아이들. 이제 무조건 일단 수능 쳐야 되는 친구들, 그리고 이제 내신이 더 이상 밸리드하지 않는 친구들, 빨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지역 학생들은 좋겠어요. 썰만, 그쵸? 이렇게 좀, 이렇게, 이렇게 알아보시는 분들이 빨리 오셔야 되는데, 뭐 이렇게, 그리고 저라면 어떻게 할 거냐면, 기존의 시간표가 안 맞아요. 그러면은 저는 무조건 요 시간표에 맞춰서 다른 걸 세팅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제가 어릴 때 이제 우리 아이들 어릴 때 뭐 이렇게 학원을 이제 선별을 할 때 한 두 가지 옵션이 있잖아요. 그럼 저는 어떻게 했는 줄 알아요? 둘 다 수강을 시켜요. 뭘 고민해요? 둘 다 수강 시키고 되게 좋은 방법인데? 둘 중에 하나 네, 이렇게 네. 고르면 되잖아요. 그리고 그래요. 하나는 빼면 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뭐가 좋다고 생각하면 둘 다 수강을 한 다음에 그 중에서 얘야 뭐가 더 낫니? 하고 저도 딱 보고 그 다음에 아닌 걸 빼는 거죠. 네. 되게 좋은 방법. 당연하죠. 네. 극티. 네. 무조건 효율주의자. 자, 그래서 저 효율주의자가 효율주의자를 만나서 제가 강력하게 추천을 드립니다. 네, 수능 치셔야 되는 친구들 제가 많이 보여요. 지금 그 사거리에. 많아요. 네, 지금 그 친구들 다 와야 되고요. 저는 진짜 솔직히 말하면 200명이 모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수업 준비했으니까 많이 문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예.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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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